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야 되겠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발표할 시간이 없는 서울 교통비라도 출장비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그 박영석 정책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기아차, 금속노조 참여하고 문제를 드러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뭐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 설계에서 참여했던 대부분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인데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그 보고서 연구 용역한 결과 내용을 보면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노조의 흔적을 어떻게 없앨 거냐, 여기서는 뭐 무노조 경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했지만 노조의 역할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만 연구했더라. 그 결과가 지금 이게 광주형 일자리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시대에 맞는 일을 추진한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경차는 거의 뭐 10만 대 수준이고요. 경차 한 대에 경차 한 대 판매 가격이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의 인건비를 한 10% 잡는다면 140만 원 정도 인건비고 반값 임금하면은 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이거 줄인다고 경차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수익성이 보존이 되겠느냐. 5% 줄인다고 해서 원가에서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이건 뭐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배뉴가 지금 1,40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코나가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코나가 거의 적자입니다. 그 정도 가격을 받아도. 그런데 경차 10만 대, 지금 이제 7만 대를 몇 년 동안 7만 대씩 5년을 만들어서 3,100만 원 임금 받아가는데 이건 제가 구매건, 개발이건 생산기술이건 연구소건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경차 7만 대에서 10만 대는 이건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는 그냥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적자란 걸 누가 메꿔야죠? 광주시가 계속 갖다가 시민들 세금 걸어가지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현대자동차는 이미 53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지만 뭐 정부하고의 좋고 유연한 관계로 돌아서면서 GBC 건축 승인이나 기타 부대 승인, 수수차 지원 수천억 지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30억 정도는 껌값으로 버려도 된다. 그런데 이걸 별로 비전도 없고 하지만 참여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적자나도 현대차는 지분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영 적자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고 광주시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뭐 손해볼 일이 없지요. 계속 손해보고 공장을 유지할 수 없으면 폐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누가 가장 유리하게 그 공장을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냥 공짜로 공장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몇만 대로 만들어서 국내건 수출이건 판매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저는 한국 GM의 창원 공장, 경차 공장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가지고 한국 GM 쪽에 알아보면 지금 신차 결정을 할까 말까 본사에서 경차 문제를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소형차 SUV부터 경차까지 가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차량을 뺏어다가 광주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치킨 게임이다. 이건 비겁하고 비열한 방식이다. 이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일자리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이 반값 임금 광주형 일자리 반대를 하고 이건 뭐 좀 모든 걸 걸고 막고 나서야 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부터 더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결심을 한 배경이 반값 임금 여기에 필히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임금을 절반 정도로 낮춰야지 기업의 수익성을 보존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돌아선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존의 외환위기 사태 전에 비정규직 제도와 정규직에는 정리해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서 58%의 노동자들을 반값 임금으로 다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지원했는데 기업의 수익성 한계에 20년 사이에 이제 봉착한 겁니다. 비정규직 제도로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기업과 원활성 불공정거래 다단계 한국 과정에서 임금 착취를 허용해줬는데 그걸로도 한국 사회의 기업들은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기존의 정권들은 노동유연성의 법 개정을 지중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에 딱 들었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약해서 임금을 낮추는 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서 연장과 특근을 해도 임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대표되어 있고 문재인 정권은 임금의 유연성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기존의 정권들은 노동유연성, 즉 고용유연성의 핵심의 방점을 찍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하향평준해서 반값 임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노동법 개정에 속속들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투자를, 일자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24조 원 투자해서 감옥 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관련해서 8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감옥 가도 나는 이명박 정권보다 3배 이상 살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자리가 실제 늘어납니까? 제가 촌에 가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습니다. 왜 주던 거 계속 안 주느냐? 불평불만이 쌓이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순식간에 단기간의 일자리 보급정책으로는 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엄청난 국가의 재정과 재원만 투자되고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만만 쌓는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권은 대단히 어렵다. 지금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도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라고 저는 비판을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재벌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벌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옳지 않은 방식이다. 재벌들에게 투자하거나 지원했던 거 다시 한번 정부는 확인해야 됩니다. 재벌들에게 금융 혜택을 주거나 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한 그 결과는 결국 공장에 지금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로봇이나 자동화를 설치하고 노동자들을 일자리 공장에서 쫓아내는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런데 그걸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재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이 정부의 어긋난 일자리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에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비판을 합니다. 계속 현대차 지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쪽으로도 참여는 하지 않고 비판하고 반대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문재인 정부한테 기대하고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자 하면서 현대차 내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면 실제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 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운동성에 큰 흥결이 있었다. 그것은 나는 정권과 자본한테 의존하는 식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했고 진보 진영이건 당 운영이건 그쪽에 해결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그쳤다. 거기에서 한치도 발전을 못했다. 무엇이 빠졌느냐? 자주성이 빠졌다. 그 정부와 정권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 잘못된 방향이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행하는 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까지 민주노총과 근속노조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현장에서부터 바꿔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하우상박 임금 격차 해소 투쟁을 했는데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속노조의 최종 결과 판단을 보면은 약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45,000원이 인상됐다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11,000원 정도 임금 인상이 더 인상됐더라. 효과는 당장은 미미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누적됐다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산별노조의 임금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2019년에도 그런 요구안과 2020년 1월 1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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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력들, 투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현대차의 노사관계에서 1만 명 충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현대자동차의 배미 부모 세대가 대량으로 은퇴를 합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7,500명이 은퇴를 하는데 현대차 자본은 단 한 명도 신규 충원하지 않겠다. 그 자리는 자동화나 전기차나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순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비정규직인 촉탁직을 써서 넘겨보자. 이런 주장을 회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기차건 미래의 닥칠 제조 기술의 변화를 따져봐도 5,000개 정도 일자리를 감소한다 치더라도 그 차이가 10,000개 이상은 나는 거 아니냐. 그 10,000개 이상의 빈자리를 촉탁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외주로 넘겨서 일자리가 나쁜 게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신규 충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해서 현대차 노사 내부의 임단협의 결과만 가지고 투쟁을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신규 충원의 투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불법 파견이나 불법 촉탁직 해결하기 위해서 임단협 요구안에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조직을 해야 되겠다. 가족이나 퇴직자,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90%의 노동자들, 실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 그 벽이 너무 높습니다. 노조에 전혀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90%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서 올린 투쟁과 성과를 그 효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오고나 전략도 지금 추진하면서 노조 스스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천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몇 가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